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종훈 대표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누적 수익 잠깐 확인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 자전거 22.97%,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15.96, 저번 주에 2월 10일 날 생방송 공약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학하고 신세계. 무학은 장중에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 장중에 5%까지 상승하고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 뉴욕 마감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38%, 1.84%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7%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전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쌓아나가면서 저점 형성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투자에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하루가 다르게 기사가 많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 의회도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한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다며 이들의 80%가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의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러시아를 즉각 떠날 것을 공고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내각, 외무부 등 각 국가기관과 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가 위기 상황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론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에너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차질 빚음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공포 속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99%까지 올라서는 등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67.3%, 50bp 인상할 가능성은 32.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소매, 경기 관련 소비재, 기술 장비, 산업 서비스, 운수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트위터가 10억 달러 규모의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락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우크라이나 진영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금일 언론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으며 러시아가 철수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차질 빚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가운데 S&P 글로벌 플래치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3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19달러 상승한 92.1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디아 반도체 마감도 전 거래일 대비 78.27 하락한 3277.80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퀄컴, 테라다인, ASML, 그 다음에 코보, 랩리서치, 엔비디아 등도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다우존스 일단 차트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디디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이죠. 간밤에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완벽하게 깨버렸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을 어떻게 하기에는 워낙에 지금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기사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영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요인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우리 기존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 부분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테이퍼링 과속화하면서 이때까지 좀 유하게 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 안에 녹아 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악재의 영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지지선들을 완전히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내일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다시 재차 반등이 온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방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그다음에 실적 유지 어떤 그런 종목,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둔감주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맞겠고요. 앞으로의 향후 시장의 발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전에 지금 요 근래 한두 달 정도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악재는 뭐 쏟아질 만큼 쏟아졌기 때문에 약간 악재에는 둔감하고 그 대신 호재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간다기보다는 이러다가 다시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어떤 해법을 찾는다면 바로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요. 나스닥도 어제 전 저점을 살짝 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고점을 뚫지 못하고 바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행보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 전체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간신히 전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지만 이거를 깨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봐집니다. 우선은 61선을 터치를 하고 쏟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61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깬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곡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의 변곡이죠. 이것을 이탈하게 되면 개인은 시장에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벽하게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작은 파동들을 이용한 우리가 이런 파동들이 있죠.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이런 파동에서 최소한 이런 점에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진입을 할 때는 요런 지점이죠. 왜 이게 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 고점을 뚫는 지점이죠. 뚫는 지점. 다시 61선을 올라타면서 전고점을 뚫어줄 때 재차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반도체 또 잠깐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61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번 시간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개미들이 보는 지표는 웬만하면 다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승이냐 하방이냐의 어떤 기준선이 되는 선이 바로 61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선은 61선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선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진성 차트에서는 어떤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외인들의 입장, 그 다음에 퇴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평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하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0일선 밑으로 시장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가급적이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치라고 봐집니다. 간신히 그 가격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뭐 깨도 뭐 살짝 깼죠. 살짝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뭐 하루에도 어떤 뭐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너무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현재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특히나 오늘 그 우리 국내 시장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손을 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군이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좀 잠깐 보겠는데요. 테슬라 지금 완전 빠져버렸죠. 자, 이런 경우가 참 어렵죠. 이 테슬라라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할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다.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강한 종목이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라.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도 1호 특강 야간에 제가 오픈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도 막 같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뭐 진성 차트를 보시겠지만 진성 차트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팅 뭐 증권사마다 컨디션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는 세팅이 불가하지만 컨디션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좋은 종목 발굴하고 요즘은 톡방에 계시는 분들 뭐 알아서 종목 발굴하시고 또 매수도 하시고 또 그런 경우도 제가 간혹 봅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좀 느끼죠. 자, 테슬라도 이렇게 빠진 상태, 완전 200일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분명히 지금 뭐 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 부품의 조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게 가장 크겠죠. 그런 영향들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이 한 100개,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업계가 살아나야지만이 뭐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관련 업종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무지하죠. 그런 이유가 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네들이 차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안 만들어서 차를 안 주겠습니까? 다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뭐 아주 전형적인 그 지금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다가 61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다가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파동으로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여기서는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여기는 전저점을 살짝 깼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영락없이 61선 아래에서 작은 파동들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6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점을 계속 깹니다. 저점을 깨다가 원웨이로 올려버립니다. 원웨이로 올릴 때, 자, 매수를 들어갈 만한, 타이밍을 잡을 만한 자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한 군데가 있다면은 요 위치인데, 위에 너무나 강력한 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저점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저점이야. 이 가격을 지지를 받네? 하고 매수했다가는 다시 저점을 깨고, 다시 저점을 깨고, 다시 저점을 깨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선 하나를 정해놓고 완벽하게 올라타고 그거를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재차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고점을 뚫어주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내 계좌를 얼마나 일단은 계좌를 지키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계좌를 지키다 보면은 수익도 쌓이는 거고요. 일단은 계좌를 지키는 어떤 그런 사이즈가 안 되면, 그런 게 안 되면 일단은 그건 실패한 투자다. 어쨌든 투자의 첫 걸음은 내 계좌를 지키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 많이 사보시죠. 책 많이 사보시면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만약 그런 책이 있다면 좀 한 권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 최소한 내 계좌를 지키는 정도의 지식은 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책에서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만 좀 지켜주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절반의 성공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도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올라갔다.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구나가 아니고요. 한 템포 좀 늦추시면 됩니다.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정고점을 뚫어줄 때, 이럴 때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뒤에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검정선이 막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장이 많이 내려갔다, 많이 올라갔다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지하 2층, 지하 3층을 구경을 하죠. 또 우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와야 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죠. 왜 저기서 내가 홀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인텔도 전저점을 완벽하게 갭 하락으로 깼습니다. 분명히 갭 하락한 부분, 이격이 난 부분은 분명히 매꾸로 기술적 반등, 분명히 매꾸로 올라올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그 정도로 보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라톡방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라고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포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2종목이 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한 달에 8종목이죠. 그리고 1년에 거의 100종목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00종목이 적다고 하시면 뭐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종목 백화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종목에서 15종목 내외를 항상 포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이 해결이 되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종목 또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중이나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 철저하게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할 때는 매수 이유 그다음에 매도할 때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청산을 수익으로 매도를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자랑을 잠깐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넷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 자전거 22.97%, CGM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15.96, 신세계 1.77%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요즘에 들어가는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뭐 확률적으로 90% 이상 수익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어제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을 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27.4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서 2723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2719.53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번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등으로 하락을 했고 개장 전 미러 외무장관 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미 주요 지수 선물 상승 및 저가 매수세 이익 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장 후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됐고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고 금일연기금 등은 27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는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 지속에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대체 LNG선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조선 테마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1.90%까지 기록했고 현대 리포조선은 11.04%, 현대중공업은 7.35%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9,985억 원 규모 LNG선 내척 수주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일 어제죠.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7만여 명 이상 폭증을 했고 위중증은 전일보다 32명 증가한 512명을 기록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1,790억, 그 다음에 752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666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9원 상승한 1,193.6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LG전자, 삼성 SDI, 현대모비스, 카카오, 삼성물산 등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건설, 섬유의복, 의료정밀, 우수장비, 기계, 전기가스 등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의약품, 음식료, 은행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73.32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 879.98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고요. 오전 중에 870.25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 이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고 장 막판에 877선을 상회한 끝에 877.33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소 개인 순매수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요. 수급별로는 개인이 484억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9억, 212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LX세미콘, ST팜, 전복, 위메이드, 솔브레인 등이 상승했고 반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어드래곤, 에코프로 VM 등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상승했어요. 금속, 섬유의류, 디지털 콘텐츠, 기계장비 등은 상승했고 유통, 방송 서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국내 지수 선물은 366.45에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 366.60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 365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다가 하락 전환하며 362.50에서 저점을 형성한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요. 오후장 후반 재차 상승세를 보이며 365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장막판 상승폭을 축소한 끝에 364.05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이익 등의 지수 선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며 지수 선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852계약, 1,752계약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3,388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현재 이제 장 출발을 했는데요. 갭 하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2660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발 힘 좀 내주길 바랍니다. 2660선이 만약에 하방으로 돌파가 된다면 여기 전저점이죠. 전저점을 마지막 기점으로 이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살짝 갭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정해놓은 선들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진성 차트입니다. 좀 이따가 종목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골드선 위로는 일단은 무조건 거의 상승 추세고, 그 다음에 골드선 아래로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 틀리시겠지만,
일단은 어떤 예측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장이 가는 대로 정확하게 면밀히 기술적 분석하시고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개파락으로 일단은 살짝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가격은 이 전저점을 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하락한 상태에서 현재는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그재그 하면서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호재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차트를 보는 것보다 자, 제가 생방송에서 추천한 종목, 자 12월 30일 날 그 생방송 출연해서 추천한 종목 국순당 1월 3일 날 매수를 들어갔고요. 12월 30일 날 추천했지만 1월 3일 날 매수 들어간 거는 뭐 중간에 신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날 매수를 들어가서 2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같은 날 똑같은 뭐 하루에 두 종목 정도를 추천하는데 테스나 이 종목도 6.29% 수익이 났고 항상 들어가는 자리가 일정합니다.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매수 신호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매수를 들어갔는데 항상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요. 그 다음날에 신호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에 시작가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항상 유리한 가격에서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서 일단은 만약에 시작가가 1,000원인데 기다렸다가 800원에 만약 900원에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10%의 수익을 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할애가 되면 시간이 만약에 되면은 틱 차트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 못 해드리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공개 방송 때 뭐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보다도 실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이것도 1월 27일 날 2주에 한 번씩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 두 종목씩 공개 방송 때 해드린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27일 날 추천을 했고 28일 날 매수해서 27.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이죠. 추천한 종목입니다. 무학이고요. 이렇게 매수할 때 매수 사유까지 정확하게 해드리고 9,000원하고 만원 사이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는 노란 톡방에 제시를 하지만 실시간 계속 기다리세요라고 제가 계속 멘트를 드립니다. 드리고 어느 가격 언저리에 오면 지금부터는 매수 조금씩 모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학도 9,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잡았습니다. 여기 검정색 선 언저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31.9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추천한 종목입니다. 신세계. 이 종목도 2월 14일 날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봉이 있으면 일봉이 이제 양봉으로 끝나면은 그 다음날 그 봉의 중심가까지는 일단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때 종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종가 매매를 해가지고 갭 상승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뭐 그런 대로 또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전봉의 중심가까지 그 이하까지는 항상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2월 11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수는 12일 날, 13일 날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매하시고 투자를 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일 대비 등락률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차트 좀 열어놓고요. 자, 이스타시. 자, 이스타시. 자, 갭 상승해서 계속 가네요. 이런 거는 자, 볼 필요 없죠. ITN 이것도 갭 상승했습니다. 흥하에 온, 자, 요즘 조선주가, 아주 지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거죠. 그런 섹터군의 하나입니다. 지금 아주 괜찮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골드선 언저리에서 이런 작은 파동들, 자, 쌍바닥 나와서 이렇게 고점 뚫어줄 때, 이럴 때 진입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화 에너지, 야, 이것도 오늘 갭 상승해서 출발했네요. 자,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골드선에 붙여가지고, 지금 장대 양봉을 키고 지금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체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정고점을 뚫어주고, 아직 하단 지표는 파란색이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효성 OMB. 자, 이것도 골드선 안에는 빠집니다. 빠지고 위에 올라타게 되면 이거 한번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대한해운 오늘 또 조선주가 강세네요. 그죠? 다 갭 상승해서 출발합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들어가고 싶죠? 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주 뭐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자, 이 골드선과 이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자, 차트를 돌려보면, 자, 올라갔다가 만나고, 빠지고, 다시 또 만나고, 빠지고, 다시 만나고, 빠지고, 다시 만나는데 원웨이로 올라가 버리고, 뭐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맞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파동이론을 적용을 시켜보면 이게 맞다. 이런 모습이 가장 정직한 모습이다. 자, 정직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일사료, 자, 뭐 날아가네요. 자, 이것도 우상향.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시그널이 뜰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요런 거 들어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수익 냈던 대부분의 자리들이 이런 자리입니다. 하단지표 빨간색. 하단지표 중간에 있는 지표가 뭡니까? 방향성이죠. 주식에서 방향성을 밑으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선물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자 260틱 정도로 보게 되면 선물 매매 하시죠? 선물 매매. 골드선 위에서 매수. 그죠? 그러면서 계속 수익.
전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계속 홀딩할 수 있습니다. 골드선 밑으로 빠지면은 매도. 계속 고점을 깨지 않습니다. 올라타면 매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외 선물이나 그 다음에 국내 선물 매매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차트를 좁혀놓고 보면 이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서 못 산 거 사람들은 아까워하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딥니까? 무릎, 어깨. 그리고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요 부분은 또 무슨 부위입니까? 무릎. 이 바닥이죠. 이날 하루치에 무릎, 바닥, 무릎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요런 자리 너무 좋죠. 이제 이걸 디디고 올라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골드선 밑으로 빠지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좋죠. 골드선 위에서 이제 올라타고 전고점을 뚫어준 상태. 상당히 좋은 차트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료. 자, 요것도 골드선 위에서는 영락없이 상승한다. 상신전자. 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골드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는 포트에 좀 담아놨다가 관심 종목에 담아놨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통과.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진성 차트 제가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세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